제일 처음으로 전원을 켰을 때 네. 우리 학생들의 리액션을 잘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온 로봇이 알프레드. 알프레드는 Autonomous Leg Personal Helper Robot with Enhanced Dynamics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다리가 4개 달려있지 않아요. Four limbs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걸을 때도 쓸 수 있지만은 물건을 잡거나 물건 들고 단추를 들 수 있거든요. 아, 두 개를 결합한 말인가요? 예, 할 수 있어요. 팔다리로 다 쓴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팔기도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걷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지역도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빨리 가고 싶다, 몸의 컨피그를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앞다리랑 뒷다리를 생기게 하면 말처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요거는 처음으로 하는 동작이 그렇게 빨리 걷진 않는데 네네. 뭐 신기하게 걷긴 걸어요. 예. 그리고 두 팔을 들면 나머지 두 다리로 나비처럼 걸을 수 있고 나머지 두 팔로 뭐 물건을 짚는다든가 단추를 누른다든가. 우와. 지금 이런 거 우리는 multimodal locomotion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걷는 그런 표현을 로봇이라 쓰죠. 그래서 이 로봇이 알프레드라는 로봇입니다. 자, 액추에이터 대한 얘기 합시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움직이듯이 네. 로봇에는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를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현재 존재하는 99.9%의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들은 전기 모터에 엄청나게 큰 기어가 달려있는 그런 걸 서버 모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걸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돌아가는 회전하는 모션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죠. 네. 근데 전기 모터는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대신에 돌아가는 힘, 토크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 모터를 그냥 팔을 달면 팔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약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기 모터보다 좀 속도가 낮고 대신 돌리는 힘이 센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게 기어입니다. 기어. 속도를 늦추는 대신에 토크가 높아지는 그런 다른 로봇들은 딱딱하게 힘도 세고 정밀하게 움직이고요. 포지션 컨트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딱딱하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 위치어 말고 탄성이 있고 위치와 함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마치 동물의 근육 같은 그런 특성을 지닌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뭐 비슷한 거는 이제 유압 장치라고 들어보실까요? 유압식, 유압 장치. 하이드롤릭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압 장치는 굉장히 효율도 낮고 시끄럽고 그래서 뭐 지저분하고 단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것이 BEAR라고요. Back Driver Electromagnetic Actuator for Robots라는 새로운 인공 근육 모터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이 로봇 팔은 지금 그 BEAR 액추에이터로 만든 팔인데 아주 정밀하게 원을 굉장히 빨리 네.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탄성도 방향성을 지닐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아래로는 빳빳하고 오른쪽 왼쪽은 탄성을 갖게 하시오라는 명을 주어주면 이런 식으로 탄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모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빨간 건 피가 아니고 순행 장치, 순행식으로 움직이는 장치인데 냉각된 거. 지금 보면 이렇게 댐핑 이렇게 움직이면 댐핑이죠. 자, 건들지 않고 숫자만 바꾸니까 갑자기 스프링으로 딱 바뀌어요. 자, 물리적으로 건들지 않고 숫자만 바꾸니까요 이 스프링이 더 빳빳해집니다. 예. 야, 저게 핵심이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큼 작동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로봇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막 뛰어요. 그냥 뭐 뛰는 거 오케이. 근데 그 다음날 조금 이렇게 숫자 바꿔 최적했더니 그 다음날은 와우. 저의 키보다 더 높이 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뛰는 거는 힘만 있으면 뛰어도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착지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착지를 하더라도 탄성 때문에 이 기어들이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한 획기적인 게 베어 액추에이터입니다. 야. 자, 그래서 이 획기적인 베어 액추에이터랑 아까 제가 보여드린 새로운 종류의 걷는 나비랑 예. 합치는 게 바로 나비2입니다. 아까 제가 보였던 나비랑 같은 건데 네네. 이제는 그 액추에이터를 그걸로 바꿨죠. 옆으로 치는 평형을 어떻게 잡느냐. 자, 옆으로 치면요. 얘는 몸을 비틀면서 평형을 잡아요. 재밌죠?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나비2가 완성이 됐는데 나비라는 로봇은 새로운 종류의 이족 보행을 위해서 개발한 건데 네. 막상 하니까 잘 못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게 있었어요. 이 로봇은 걷는 건 잘 못 걷는데 뛰는 거는 엄청 잘 뛰어요. 위, 아래, 옆, 앞으로 엄청 잘 뛰고 방향도 바꾸고요. 뛰었다 착지할 때 그 모터가 발전기로 바뀌어서 그 충격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전기자동식으로. 그래서 와우.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움직이는 그런 펄펄 뛰는 그런 로봇이 됐죠. 움짤 중에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줄넘기 싫어하는 줄넘기. 사람들. 예. 이런 게 막 떠나요. 잘 뛰네요, 잘 뛰어. 자, 그래서 나비2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비2 입장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 아, 아직 갈 길이 꼭 끝날 멀어요. 때. 그 새로운 액추에이터 베어랑 나비가 합친 게 나비2라면 그 새로운 베어 액추에이터랑 예. 알프레드랑 합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알프레드2이죠. 이야. 자, 알프레드2의 조립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요, 알프레드2의 조립 첨트까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나사못 하나까지 모든 걸 보여줘요. 자, 다리 안에 배약체도 3개가 들어갑니다. 자, 다리 하나 완성, 다리 2개 완성, 다리 3개, 자, 다리 4개 완성됐죠? 그 다음에 몸에 갖다 붙여야 되죠? 네. 자,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로봇 알프레드2의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짠. 제일 처음으로 전원을 켰을 때 네. 우리 학생들의 리액션을 잘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저렇게까지 뛸지 몰랐는데 엄청나게 높이 뛰었죠. 자, 걷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빨리 걷죠. 뭐 사족보행 로봇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아, 근데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좀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네. 태권도, 송판, 격파. 예. 와. 깨는 거는 힘만 있으면 깰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충격에도 전혀 끄떡없는 게 그게 이거예요. 견고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로봇 하시는 분들은 보면 놀라시고 로봇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꽤 힘든 거죠. 이런 노크하는 거, force torque 컨트롤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알프레드2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듯이 알프레드라는 로봇은 네. 멀티모럴 로코모션, 다시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는 네. 로봇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납작하고 평평한 바닥에서는요, 네. 배에 있는 캐스트홀에 다루면 이런 식으로 헤엄치듯이 아.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이 로봇은 제가 알기로는 사족보행 로봇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자를 땅에서 집어서 높은 데다 올려올 수 있는 오. 이런 종류의 사족 로봇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듯이 2다리로 걸을 수도 있고 4다리로 걸을 수도 있고 손 다리로 쓸 수도 있고. 움직임이 기묘하면서 너무 편리해 그렇죠. 보여.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래 이제 택배 이제 무인 자동차가 와요. 네. 트럭커 열면은 착착 와갖고 머리에 상자를 놓고 아하. 인도로 가서 펄쩍펄쩍 에너지 효율적으로 뛰고 험난한 지금 스크램블링 워크라는 방법으로 너무 장국하고 그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두 팔을 넣으면 휴머노일처럼 바뀌죠. 그럼 또 엘리베이터 복도에도 타고. 지나가고 사람한테 이런 걸 전달해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와. 아주 재밌는 그런 로봇이죠. 와. 지금 현재 스토리 어떻게 냐 네. 휴머노id 로봇이 휴머노이드. 필요해. 그렇죠. 집에서 나랑 같이 살면서 네. 뭐 설거지도 해주고 빨리 그런 로봇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해서 작은 거에서 커서 계속 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비싸고 위험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바꾸니까 이렇게 걸을 수가 있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되니까 이렇게 얹어놓는데 다리가 4개가 됐어요. 그렇죠. 액츄얼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상하게 지금 다리가 4개가 돼버린 거예요. 2개에서 4개 했으니까 6개도 해보죠. 자, 이 로봇은 실비아, 다리가 6개 달린 로봇들은 이렇게 아주 험난한 지역에서 아주 잘 가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육족 로봇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저게 30kg, 35kg? 오! 힘을 세게 만든 거는 무거운 페일로드를 움직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전혀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이 로봇은 세계 최초로 벽 사이를 짚고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처럼 벽사로 진짜? vertical mobility 위로 걸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곤충들은 다리가 6개잖아요. 그렇죠. 그 다리가 6개인 게 좋은 게 있어요. 다리가 2개에 달린 거는 dynamic stability.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걷는 것도 계속 넘어지고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로 바뀌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네. static stability. 움직이게 하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멈 다리 수는 3개예요. 트라이퍼드, 단발 다리 3개. 자, 다리가 6개 달린 이유는 무엇이냐? 3개. 안정적인 움직임을 계속. 항상 미니멈 3개가 달 수가 있는 거죠. 3개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학생들 우리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뭐 생일 파티도 아, 생각하고 저 이런 케이크를 저렇게. 이런 재밌는 것도 많이 합니다. 이거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아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우리가 옛날에 개발했던 케이블로 이렇게 올라가는 로봇들을 개발했는데 이제 케이블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프리 클라이밍 하는 로봇 스케일러, 스파인 엔한스 클라이밍 어토노머스 레그 익스플로전 로봇을 개발했는데 자, 이 로봇은 사족 로봇이긴 해요. 근데 그냥 힘도 굉장히 세요. 근데 힘만 세도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파인 그룹을 만들어서 영국의 최근 동영상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클라이밍 하는데 완전 수직뿐만 아니고 거꾸로도 천장도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험난한 돌 같은 데도 짚고 가기도 네. 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로봇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렇죠. 휴머노의 형태가 제일 좋아. 네. 2다리를 걷게 다윈, 찰리 뭐 다 만들었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다리 6개가 돼버린 거야. 고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휴머노이드가 더 이상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초식 한번 바지를 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뭘 이거- 만들려고 했나. 그렇지. Let's go back to humanoid. 하지만 아직도 humanoid 넘어지죠. 느리죠. 복잡하죠. 비싸죠. 위험하죠. 맞아요.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족보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있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사람 크기의 이족보행 로봇인데 넘어질 수가 없는 이족보행 로봇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질 수가 없는 이족보행. 애초에.
우리 아들이죠. 네. 만일에 로봇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만일에 지구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오.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로봇 발루. 발루는요, 사람 크기의 이족 보이는 로봇인데요. 몸체가 힐륨 풍선이에요. 풍선에 다리가 두 개가 달린 그래서 아주 넘어지- 이상한 로봇인데 이런 식으로 걷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한 가지 디스클레이머. 이 로봇은 현재 센서도 안 달려 있고 네. 100% 사람이 일단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조정하고 있는 그런 건데 네.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도 올라내릴 수도 있고. 자,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면 음악의 박자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춤도 춥니다. 자, 저희는 하다 이상한 짓을 해요. 실험하다 창밖을 문을 열고 창밖으로 로봇을 집어던져요. 오, 착지했다. 휴머노 로봇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 로봇은 야외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러네요. 자,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밀 동영상인데 설명은 안 할 텐데 네.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뭐 vortex cannon도 쓰고 프로젝션 매핑도 쓰고 별걸 다 하고 이 로봇은 물 위에도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발에다가 탁구공을 붙이면 물 위로 걸어 다니고요. 소금쟁이 그리고 같이. 외줄 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외줄 타기도 하는 완전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의 로봇 외줄 발루. 참고로 저희 로봇 동영상 끝날 때 항상 멋있게 끝나요.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짠! 발로 멋있죠. 그래서 발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또 시작합시다. 자동차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다리가 달려있어요? 바퀴가 달려있죠. 왜 바퀴가 달려있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너지 효율적이죠. 값도 싸죠. 컨트롤도 쉽죠. 그런데 바퀴가 이렇게 적으면 동물 중에 바퀴가 달린 동물 보신 적 있어요? 바퀴벌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아무도 모르고 대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 그럼 바퀴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해서 바퀴 달린 로봇을 고민하는데 기상천외한 바퀴 달린 로봇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로봇의 이름은 Umbro, Omnidirectional Balancing Unicycle 로봇인데 말 그대로 유니사이클, 오케이, 바퀴 하나? 그거 뭐 신기한 거 없죠. 근데 이 로봇은 좀 달라요. 바퀴가 하나인데 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앞, 뒤, 옆, 사방으로 모든 옆에도 방향으로 할 수가 달려있-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바퀴는 하나인데 잘 보면 그 옆에 액티브 롤러들이 있었고 사실 이렇게 도는- two degrees of freedom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진제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path planning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걸 할 때 와 재밌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들이 이제 사람이 많은 이런 환경에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단면적 크로스 섹션이 작은 현상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족 보행 로봇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단면적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은 서 있으면 발 두 개가 단면적이거든요. 네. 단면적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냐? 싱글 포인트 바퀴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뭐 모니터랑 카메라랑 마이크로폰 같은 거 달아서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가까이 가고 뭐 다음번에 또 내 미팅 할 땐 저 대신에 옴브로로 보내서 할 수도 있고 기꺼이.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이제 진짜 highly dynamic,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빨리 확 하면서 코너를 확 이렇게 막 오, 코너를 하는 맞아, 그런 폭주족 같이, 오토바이 폭주족 같이. 외자를 그런 것도 뭐 할 생각도 있고요. 자, 브루스. 그래서 이제 다시 휴먼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다윈의 전기 모터에 큰 기어가 달려서 위치 제어를 하는 네. 로봇인데 그거는 사실 다 옛날 기술이에요. 올드 제너레이션 로봇들 네. 같은 로봇들은 걸을 때 사람처럼 가지고 로봇처럼 걸어요. 다리를 들고 내리고 다리를 들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걷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걷지 않거든요. 네. 사람은 다리를 진짜 저 스윙하고 잡고 그렇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힘에너지를 바뀌는 저절로 넘어지면 하는 거죠. 옮겨가. 무게 중심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다윈의 그 다음 단계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자, 이 브루스 바이페로 로봇 유닛 with compliance enhanced. 빨간 버튼은 뭐죠? E-stop switch. 뭔가 잘못되면 저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로봇이 멈춥니다. 자, 걷는 거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로봇하고 다르죠. 막 뛸 수도 있고요. 네. 텀블링도 해요. 우와. 이런 다이나믹한 모션 연구하기에도 되게 좋고요. 그 움직임을 보면은 그 전에 봤던 로봇들하고는 네, 맞아요. 상당히 네, 다르죠. 많이, 네, 그래서 많이 다이나믹하고 리액티브한 모션을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로봇 같이 걷는 거라는 느낌은 조금 덜 요것도 들어요. 바닥 보세요, 바닥. 네. 저런 거 되게 힘든 건데. 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연구용 고유용 로봇 브루스인데요. 이 브루스도 다음 달에 오픈 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공개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웨스트우드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도 팔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오픈 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브루스라는 로봇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오픈 소스로 공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특히 그 다윈 오피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공개하냐고. 그러게, 이거 귀한 팔면 걸. 돈 엄청나게 벌 수도 있고. 아, 네. 근데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이게 이 돈 쪽에 좀 되게 둔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거 어떤 이걸로 가야 되냐 저로 갈 그런 인생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요? Why did I start this in the first place? 내가 애초에 이걸 왜 왜 시작했었지? 했지? 하는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와요. 이 너를 왜 시작했지? 아,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하기 시작했으므로 오픈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그 바람에 저는 정말 1원, 단 1센트도 돈을 벌지 못했지만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한테 들어온 게 더 많았어요. 로봇 학회 가면요. 수백 개의 새로운 논문들이 다윈 로봇 회사에서 나오고 새로운 비롯되고. 알고리즘, 새로운 knowledge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 로봇 연구소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거꾸로 프로젝트도 들어오고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제가 먼저 오픈했더니 역시. 들어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혹시라도 그걸 갖다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당연히 해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있죠. 그 사파이어라고 해군을 위해서 네, 개발한 그 화재 시험용 로봇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그게 아주 좋은 예예요. 이 군함에서 불을 끄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프로젝트 사파이어 할 때 제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소화기를 갖다 불에다 겨냥해서 꺼야 되고요. 문을 열고 투척형 소화기를 던지고 불을 닫는 이런 내부를 해야 뭔가가 돼요. 좀 비슷한. 이 로봇을 성공시켜서 납품했을 때 일단 네. 기술이 저의 손을 뜨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해군에서는 소화기 대신에 총을 쓸 수도 있고 투척형 소화기 대신에 수류탄을 쓰는 수류탄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아는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과연 해야 되느냐? 저의 대답은 굉장히 유치할 정도로 나이브한 대답인데 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해서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저는 뼛속까지 공돌이 이과예요. 저는 문과 그런 거 철학과 걸어가 가장 먼 사람인데 이 로봇의 윤리, 기술의 윤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간단한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신문 기사를 읽고 네. 학생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자세. 네, 그래야 되는 그 많이 해요. 노벨이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이거 다이너마이트에서 뭐 다리도 만들고 뭐 길도 닦고 엄청나게 인류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세계대전에서 무기를 사용해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노벨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많아갖고 결국 노벨은 그 다이너마이트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뭘 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제작해서 평화를 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 이런 인류 최고의 이걸 했는데 결국 그걸로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고민하다가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명성으로 반핵 운동에 앞장섰어요. 데니송은 아인슈타인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노벨처럼 부자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 이제 공개 안 한 것들 보여줄 때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 세계 최초인 거죠. 몇 개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빅픽처 미래의 로봇이랑 같이 살고 싶어. 네. 휴머노이드 필요해. 네. 말 됐어요. 자 드디어 지난 20년간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하면서 막 이렇게 돌다가 종착지에 왔다. 거진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새로운 종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자 Artemis, Advanced Robotics Technology for Enhanced Mobility and Improved Stability. 야, 이름도 너무 멋있네요. 아리엠. 참고로 이거는 제가 못 외운 이유가 제가 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지. 우리 학생들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공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